그렇다면 리액트의 장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리액트의 대표적인 장점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리액트의 장점으로 빠른 업데이트와 렌더링 속도를 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업데이트라는 것은 우리가 웹사이트를 탐색할 때 화면에 나타나는 내용이 바뀌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이 그림처럼 리액트 공식 웹사이트에는 상단에 사이트 탐색을 위한 내비게이션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서 run, 레퍼런스 등의 메뉴를 누르면 화면에 나오는 내용들이 바뀌어야 하겠죠. 그런데 만약 메뉴를 눌렀는데 새로운 내용이 뜨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면 사용자가 기다리지 못하고 나가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빠른 업데이트는 웹사이트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리액트에서는 이러한 빠른 업데이트를 위해서 내부적으로 버추얼 돔이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갑자기 등장한 버추얼 돔이라는 단어 때문에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버추얼 돔은 말 그대로 가상의 돔입니다. 그렇다면 버추얼 돔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돔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 되겠죠. 돔은 다큐먼트 오브젝트 모델의 약자로 웹페이지를 정의하는 하나의 객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의 웹사이트에 대한 정보들을 모두 담고 있는 큰 그릇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그림처럼 크롬 브라우저에서 개발자 도구를 열어서 콘솔 탭에서 다큐먼트라고 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이 내용이 바로 지금 제가 보고 있는 리액트 공식 웹사이트의 정보들이 모두 담겨있는 다큐먼트 오브젝트 모델입니다. 그리고 리액트에서 사용하는 버추얼 돔은 그 이름이 가진 의미처럼 가상의 돔입니다. 버추얼 돔은 웹페이지와 실제 돔 사이에서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까 앞에서 리액트가 버추얼 돔을 사용하는 이유가 빠른 업데이트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었죠. 버추얼 돔이 어떻게 업데이트를 빠르게 하는지 다음 그림을 보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자와 상호작용을 하는 웹페이지 같은 경우 화면의 업데이트가 수시로 이루어집니다. 앞에서 돔이 웹사이트의 정보들을 모두 담고 있다고 설명드렸죠. 그래서 화면이 업데이트 된다는 말은 곧 돔이 수정된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기존 방식 같은 경우 화면을 업데이트하려면 돔을 직접 수정해야 하는데 이것은 성능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드는 작업입니다. 왜냐하면 수정할 부분을 돔의 데이터를 모두 검색해서 찾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리액트는 이 돔을 직접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업데이트해야 할 최소한의 부분만을 찾아서 업데이트합니다. 이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어떤 상태의 변경이 일어나면 버추얼 돔에서는 업데이트해야 될 최소한의 부분을 검색합니다. 그리고 검색된 부분만을 업데이트하고 다시 렌더링함으로써 변경된 내용을 빠르게 사용자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리액트의 두 번째 장점으로는 컴포넌트 기반의 구조를 들 수 있습니다. 리액트에는 컴포넌트라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컴포넌트란 구성요소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리액트에서는 모든 페이지가 컴포넌트로 구성되어 있고 하나의 컴포넌트는 또 다른 여러 개의 컴포넌트의 조합으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마치 작은 레고 블록들이 모여서 하나의 완성된 모형이 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리액트로 개발을 하다 보면 레고 블록들을 조립하는 것처럼 컴포넌트들을 조합해서 웹사이트를 개발하게 됩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대표적인 숙박 공유 서비스인 에어비앤비의 웹사이트 화면을 캡처한 것입니다. 에어비앤비 웹사이트도 리액트를 사용해서 개발되었는데 아이디어와 둘러보기 각각의 영역에 있는 아이템들이 그림과 글자의 배치나 구조가 동일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리액트의 컴포넌트입니다. 이 아이템을 나타내는 컴포넌트 또한 내부적으로는 다른 컴포넌트들의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러한 컴포넌트들이 모여서 전체 페이지를 구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체 페이지 또한 하나의 컴포넌트인 것이죠. 이 그림을 보면 더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A라는 컴포넌트는 여행할 지역을 나타내는 컴포넌트이며 B라는 컴포넌트는 체험 프로그램을 나타내는 컴포넌트입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A와 B 컴포넌트가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리액트로 개발된 웹사이트는 수많은 컴포넌트들의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컴포넌트 기반의 구조는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다음에 나오게 될 재사용성입니다. 지금부터 설명할 재사용성은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을 배울 때 등장하는 개념인데 소프트웨어 개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배운 다음 곧바로 잊어버리지 말고 앞으로도 개발을 할 때 항상 재사용성에 대해서 생각하고 개발하는 습관을 기르길 바랍니다. 재사용성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다시 사용이 가능한 성질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비슷한 말로 재활용이라는 말이 있죠. 재활용도 어떻게 보면 자원을 다시 가공해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사용이 아니냐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지만 재활용과 재사용은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재활용은 다시 활용이 가능한 자원을 가공하여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것이고 재사용은 계속해서 다시 사용이 가능한 성질입니다. 물리적인 물질들은 쓰면 쓸수록 닳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재사용이라는 개념은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만 주로 쓰이는 개념입니다. 하지만 모든 소프트웨어가 곧바로 아무 곳에서나 재사용이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이 그림처럼 A라는 프로그램에서 쓰던 캘린더라는 모듈을 B라는 프로그램에 적용하려고 했더니 캘린더 모듈은 데이트 모듈에 의존성이 있어서 데이트 모듈 없이는 독립적으로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스트링 모듈의 경우에는 다른 모듈의 의존성이 없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재사용을 하려고 할 때 의존성 문제 말고도 여러 가지 호환성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프트웨어 개발을 할 때 재사용성이 높게 개발을 해야 한다고 말을 하는데 이 말은 해당 소프트웨어 또는 모듈을 다른 곳에도 쉽게 곧바로 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모듈의 의존성을 낮추고 호환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발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재사용성이 높아지면 어떤 장점들이 있을까요? 먼저 전체 소프트웨어의 개발 기간이 단축됩니다. 비슷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고 할 때 기존에 개발해둔 모듈들을 곧바로 재사용하여 개발하면 되기 때문에 개발 기간을 굉장히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재사용성이 높아지는 것의 두 번째 장점은 유지보수가 용이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 소프트웨어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모듈에 문제가 생기면 해당 모듈만 수정해서 다시 배포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버그를 마주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그런 경우 재사용성이 높은 형태로 개발되어 있다면 조금 더 버그의 원인을 찾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재사용이 높다는 것은 결국 여러 모듈들 간의 의존성이 낮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각 부분들이 잘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버그를 찾아서 수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언급한 것들 이외에도 재사용성의 장점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리액트와 재사용성은 어떻게 연관이 있을까요?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리액트는 컴포넌트 기반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각 컴포넌트들은 웹사이트의 여러 곳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곧 하나의 컴포넌트가 계속해서 재사용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액트 컴포넌트를 개발할 때 항상 쉽게 재사용 가능한 형태로 개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다른 웹사이트도 쉽고 빠르게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재사용성이 높은 컴포넌트를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뒤에서 리액트 컴포넌트에 대해 자세히 배우면서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리액트의 또 하나의 장점으로는 메타라는 든든한 지원군을 들 수 있습니다. 앞에서 리액트는 메타가 만든 오픈소스 프로젝트라고 설명드렸었죠. 오픈소스 프로젝트라고 해서 모든 것이 무료로 알아서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프로젝트가 성장하고 꾸준히 유지되려면 수많은 개발자들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간단한 버그를 수정하는 것 말고 제대로 오픈소스 개발을 하려면 돈을 주고 일을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인기 있는 오픈소스 프로젝트의 경우 보통은 스폰서가 있게 마련입니다. 자본이 투입되어야 오픈소스 프로젝트도 유지가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리액트는 굉장히 큰 스폰서를 갖고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리액트는 전 세계 최대 IT 기업 중 하나인 메타에서 시작한 프로젝트이며 꾸준히 버전 업데이트가 되며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다른 새로운 라이브러리가 치고 올라와서 리액트를 많이 안 쓰게 되는 날이 올지도 모르지만 이 강의를 제작하는 지금 시점에서는 가장 인기 있는 라이브러리이며 최소 몇 년 동안은 그 인기가 지속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메타에서 프로젝트를 종료하지 않는 한 계속 발전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리액트는 믿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굉장히 든든하죠. 리액트의 장점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 바로 개발 생태계와 커뮤니티입니다. 어떤 새로운 기술이 등장했을 때 그걸 처음으로 사용하다가 막히면 물어볼 사람도 없고 구글에 검색을 해도 쉽게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활발한 지식 공유와 커뮤니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모르는 것을 바로바로 찾아서 볼 수 있다는 점이 엄청난 장점이 되는 것이죠. 리액트 같은 경우 굉장히 큰 개발자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오픈소스 플랫폼인 GitHub의 리액트 프로젝트 페이지를 캡처한 것입니다. 보통 오픈소스 프로젝트의 인기도를 스타 개수로 판단하는데 리액트의 경우 현재 시점에서 스타가 23만 8천 개 정도로 모든 오픈소스를 통틀어서 거의 최상위급에 속합니다. 그리고 프로젝트를 지켜보는 사람 수를 나타내는 워치도 6,700명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기술의 생태계 규모를 판단하는 또 하나의 지표로 스택 오버플로우 웹사이트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스택 오버플로우는 개발자들이 개발과 관련된 질문과 답변을 공유하는 웹사이트인데 개발자들이 개발을 하다가 막힐 때 제일 많이 찾는 웹사이트입니다. 다음 그림은 스택 오버플로우에서 리액트 JS 태그와 관련된 수치를 캡처한 것입니다. 리액트 관련 질문이 이미 48만 800개가량 등록이 되어 있으며 리액트 태그를 지켜보는 사람 수가 53만 4,900명 가까이 됩니다. 이는 실로 어마어마한 수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GitHub나 스택 오버플로우의 수치들이 말해주는 점은 리액트라는 프로젝트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개발자들이 아주 많다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개발을 하다가 막히면 도움을 청할 커뮤니티가 아주 잘 구축되어 있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리액트로 개발을 하다가 막히면 인터넷에서 조금만 검색해봐도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리액트의 또 하나의 장점은 리액트를 배운 이후에 리액트 네이티브라는 모바일을 위한 UI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여 모바일 앱도 개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보통은 모바일 앱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안드로이드 앱을 위해서는 코틀린이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추가로 배워야 하고 iOS 앱을 위해서는 스위프트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프로그래밍 언어뿐만 아니라 각각의 개발 프레임워크에 대해서도 학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바일 앱 개발은 높은 진입 장벽이 있는 편인데 리액트 네이티브를 사용하면 자바스크립트로 한 번만 코딩을 해서 안드로이드 앱과 iOS 앱을 동시에 출시할 수 있습니다. 물론 네이티브 앱과는 성능이나 속도 면에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간단한 수준의 앱은 사용자가 차이점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앱을 개발해보고 싶은 분들은 이 강의를 통해 리액트를 학습한 이후에 리액트 네이티브를 학습해 보시길 추천합니다.